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8월 2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제가 이 무식하면서도 잘난치 하죠. 무식하면서 이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무식하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또 무식한 거죠. 정치에 대해서. 특히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사실 원래 잘 돌아가는 나라는 국민들이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관여하면 되는 거고, 국민 모두가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부만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대로 된 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이 자기 맡은 바 분야가 있어요. 사람은.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게,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이 다르고 또 하게 되는 일이 또 달라요. 그래서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존재하고, 근데 각자 자기 직업, 뭐 자기가 하는 일,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정치에 그렇게 관심 가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잘 돌아가는 나라, 이제 그게 좋은 나라죠. 그러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정치에 별로 관심 없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다 보면 뭐 맨날 하는 소리가, 그때도 이제 좌파 우파였는데, 이제 뭐 민주당, 뭐 그때는 뭐 한나라당, 뭐 이렇게 계속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보수와 진보가 계속 뭐 서로 옳다. 그게 뭐 견제와 균형의 원리죠. 그러니까 잘 돌아가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당연하지. 뭐 저쪽에서는 저쪽 비난하고, 그게 또 정치의 원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실현되는 거니까 잘 돌아가고 있네. 싸우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에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았죠. 그런데 제가 정치에 지금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지금 이 상황은 일반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러니까 특히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재명 당선자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났구나, 우리나라에. 이건 정치 상황이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부정선거 이전에도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그 이재명 당선자가. 부정선거를 제쳐놓더라도 쉽게 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몰랐죠, 이제 저는. 그러다가 1.23 계엄 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엄 당일날 또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계엄 당일날 이게 무슨 해프닝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계엄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원래 계엄이 일어나면 옛날에 저도 뭐 못 겪어본 상황이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나라가 위기였었죠. 그래갖고 막 탱크들이 막 도심으로 진입하고 뭐 그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라 뭐 탱크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서 뭐야, 계엄이 밤새 있었어? 난 아침에 알게 됐네.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해프닝이야. 해프닝이죠, 진짜. 요즘 말로. 당연히 그냥 지금 돌이켜 봐도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습니까? 아니 뭐 탱크가 진격을 했어요.
아니 무슨 뭐 실탄을 장전한 군인들이 뭐 국회의원을 체포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도대체? 그냥 해프닝이었죠. 아, 웃고 넘어갈 일이었어요. 계엄이라는 게 그래?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엄을 했어? 뭐 계엄을 뭐 한 달 동안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계엄이 뭐 몇 시간 만에 끝났어? 그게 무슨 계엄이야? 그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그걸 수용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그런 게 무슨 문제야? 그냥 해프닝이지. 이 정치에 전혀 문외한인 저로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만약에 저들 주장대로 계엄이 진짜 반란이었다면, 그러니까 내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반란도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반란을 해요?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제 몇십 번씩 곱씹어서 다시 생각을 해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 판단이 여러 번 다시 해봐요.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늘 그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도대체 계엄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들의 주장대로 그게 내란이었다면 참 말도 안 되지만 내란이라는 게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데 아니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내란이었다면 그런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저거 해도 그 계엄을 예를 들어서 계엄을 내란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 해제 요구를 해요. 그 국회의사당인가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계엄을 내란 목적으로 했는데 그 바보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실탄으로 한 몇 명 쏴버리면은 그냥 죽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뭐 모여서 그거를 해요.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탄 지급도 안 됐고 해제 요구하니까 바로 해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선관위를 털었어요. 아니 계엄을 해놓고 선관위를 터는 경우가 어딨어요. 저쪽 주장대로라면 내란 목적이니까 뭐 대통령을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본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그것은 웃고 넘어갈 일이었죠. 계엄이 있었어? 난 몰랐네. 저는 그랬어요. 동생한테도.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때부터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저랑은 다른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저는 그냥 뭐 정치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뭐 그렇지 뭐 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해결되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게 또 견제하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좀 느낌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계엄을 하는 건 그냥 해프닝.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계엄을 했고 또 그 법에 정한 대로 국회의원들 다수가 모여서 그 인원이 해제 요구를 해서 또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했고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웃고 넘어가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상했던 거는 저는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나 이 또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늘 서로 비난하고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로 그게 견제한다는 의미잖아요. 정치 큰 틀에서 보면 늘 서로 비난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는 서로 이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있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특히나 그런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이 잘난 체 하는 분이 무식하긴 하지만 법에 대해서 그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상하게 느껴진 게 근데 민주당이 그때부터 하는 행위가 이상한 거예요.
입장에서는 뭐지? 아니 계엄을 한 게 뭐가 이상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 법에 보장이 안 돼 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그 계엄을 했다면 이제 문제죠. 아니 헌법에 대통령 권한으로 완전 명시가 돼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또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모여가지고 해제 요구를 하니까 그 들어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민주당이 하는 짓이 저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내란이라고 몰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웃었어요. 아이 그거는 저쪽에서 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한테. 아니 그거는 민주당이 실수하는 거지. 그건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저렇게 몰아가면 그거는 나중에 역풍이 불겠지. 그건 아니야. 오히려 저 민주당이 저거 완전 실수하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인들한테. 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무식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런 원리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지. 내란은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내란은요. 내란하다가 걸리면 내란 후에는 다 사형이에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죄가 살인죄 아니에요. 그 살인죄보다 훨씬 높은 죄가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여기서도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대통령한테는. 근데 거기에는 살인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재직 중에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거 소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살인했어도 재임 중에 재임 전에 한 거는 얘기가 다르겠죠. 지금 이재명 그건 나중에 길어지니까 아무튼 재임 중에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거 대통령은 일단 재임 중에는 그것 때문에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내란이나 외환은 재임 중에 벌어졌어도 그거는 형사소추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그만큼 내란이라는 죄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아니 근데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계엄을 대통령이 판단하고서 계엄을 했는데 그게 내란이 됐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건 상식에서 너무나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저건 너무 어거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다. 그걸 내란으로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저건 민주당이 큰 실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고 넘어갈 일을 그냥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죠. 이제 정치적으로 이 시점에서 계엄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정도. 나는 우리는 뭐 저거 뭐 한다 뭐 규탄한다. 내란 계엄이 웬 말이냐.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웬 계엄을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란으로 몰아서 뭐죠? 그때 탄핵했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큰 실수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폭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그때 민주당은 저건 너무 큰 실수를 하는데 이제 폭망하겠군. 지지율도 완전히 떨어지고 그러겠군 했는데 웬걸요? 이게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내일 뭐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런데 그 탄핵안 국회에서 탄핵안이 일단 가결돼야 되잖아요. 먼저 절차가 그때 필요했던 인원이 참 묘하게도 민주당이 거대 다수 그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 의원만으로는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한동훈하고 안철수가 들어갔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참 지금에 와서 보면 배신자들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죠. 근데도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23 계엄 이후에 처음에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제가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그럼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그럼 원인이 뭘까 저는 생각을 했겠죠. 그것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일반 상황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어요. 이게 민주당이 계속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오랫동안 속여왔어요. 민주당이 거기에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거는 거기에 또 희대 그 사기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서로 결합이 됐네요. 민주당이랑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구나라고 이제 지금의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관심도 없고 정치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의 이제 이렇게 쭉 그로부터 1.23 계엄 이후에 벌써 8개월인데 딱 8개월 됐네요. 8개월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게 참 묘한 상황이었구나.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여오고 있었고 거기에 또 희대의 그 사기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해갖고 서로 짜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구나.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거기에는 그럼 두 가지, 세 가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잘게 쪼개면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굵직한 뭐 큰 이유 몇 가지 뭐 이렇게 추릴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정말 잘게 그 현상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수십만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를 이 머리 좋은 웃구는 60년 가까이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데는 이제 주된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된 이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이제 뭐 부정선거 뭐 그 한 20년 전부터 그 언론 조작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게 또 한 원인이고 크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아주 잘게는 그냥 막 수십만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한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현되기 위해서는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 아주 특수했었구나.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아주 정말 희대의 사기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을 한 것이었구나. 거기에 온 국민이 속았었고 지금도 많이 속고 있죠. 지금도 제가 유심히 보는 게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과연 그게 또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MBC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이 저는 MBC를 직접 보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TV를 거의 안 보니까 그러면 MBC 제가 유심히 보는 건 MBC에서 올린 그 예를 들어서 5분짜리 뉴스 동영상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시간 대비 제가 조회수를 봅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조회수가. 그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 댓글들이 달리는데 참 정말 많이 속고 있구나 아직도 그런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거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보면 알죠.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MBC나 JTBC나 이렇게 그 뉴스 방송했던 거를 뭐 5분짜리면 5분짜리 이렇게 갖고 올리면 그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시간 대비. 시간당 얼마, 하루 지났을 때 얼마, 뭐 이틀 지났을 때 얼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조회수. 그러면 아직도 그 MBC, JTBC에 보고 속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구나라고 유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말이죠. 1.23 계엄 이전에는 어땠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속았던 겁니다. 저도 속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희망 고문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웃구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도대체 1.23 계엄이 없었으면은요, 이 나라는 정말 완전히 넘어갔어요. 완전히 베네수엘라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1.23 계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구사일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왜? 그때 속아있던 국민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깨어났어요. 속았었네? 이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절반이 깨어났다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숫자로 따지기가 좀 그런데 아무리 제가 머리가 좋아도 뭐 정확하게 근데 한 2천만 명이 속아 있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면 그 중에 1,000만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1,000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거죠. 속아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2천만 명이 아직도 속아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됐어요. 그런데 1,000만이 깨어났으니 이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이 깨어난 1,000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 좋은 젊은이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이 애국자들, 애국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삶이 애국하는 사람들의 삶은 성실하고 근면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깊이 하고 오래 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을 하더라도 부지런히 하고 하니까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어제 영상인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 원리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애국 보수 애국자들과 저 좌파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냥 반칙주의자들 반칙하는 사람들 이제 범죄자들이죠. 왜 그 사람들보다 이쪽 사람들의 인재가 더 많으냐 많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죠. 왜 많으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애국 보수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뭐든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청년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지금 물론 나이 든 저 같은 사람도 깨어났고요. 나이 든 사람 중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실하진 않지만 근면하진 않지만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리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그 애국자들이 지금 많이 윤호겐을 외치면서 거리에 태극기를 두르고 태극기를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1.23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1.23 계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저도 속아 있었고 지금 윤호겐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시위하고 있는 저 젊은이들도 다 속아 있었고 그런 상황과 지금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아직도 속아 있는 국민이 많으니까. 하지만 1.23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반수는 깨어났다는 거.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그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내일 당장이라도 큰일이 벌어져서 바로 엎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라는 것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 원리가 또 있는 것이고 왜 정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은 하늘이 개입한다. 옛말에 민심이 천심, 우리말에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민족은 늘 하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원래 종교가 없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먹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배달 민족이 5,000년 동안 가져왔던 종교가 있었구나. 그건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섬기는 하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종교겠죠, 그게. 그 종교의 특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티를 내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은 그래 남의 나라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 원래 종교는 저는 하늘을 믿는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 그게 우리 민심이에요. 근데 민심이 많이 속았어요. 결국 깨어나겠죠. 예. 반은 깨어났고. 그러면 이제 또 하늘이 개입한다.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고 또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 상황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이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온 나라의 국회의원이 전부 그 거짓된 자들로 가득 차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 상황도 아니고 물론 정치판에는 예나 지금이나 늘 그 사기꾼들이 북적였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도를 지나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 상황은 아니구나. 저는 지금도 가끔씩 돌이켜 봅니다. 내가 뭘 놓쳤나? 내가 뭐를 잘못 판단했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늘 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요즘에 이제 어제 오늘 관세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세 얘기를 안 하고 한번 되돌이켜 봤습니다. 1, 2, 3개월 이후에 딱 오늘이 8월 2일이니까 만 8개월 된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하는 역할은 뭐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왜 희망 고문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